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과 관광업계도 특수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울산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진단, 울산의 관광 여행 명소를 살펴보고 관광객 증가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손동열 울산문화관광재단 팀장 그리고 울산 인바운드 여행사 김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울산 관광업계 분위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지금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팀장님? 제가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22년 7월부터 지금 동년 대비해서 23년 6월까지 봤을 때는 관광객이 울산에서는 한 7.6% 정도 성장이 됐고요. 그 관광객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15.4% 정도 통계상으로는 높아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이제 분명히 관광객들이 조금 더 오고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체감적으로 우리 지금 이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쉽지는 않다. 아직은 코로나 이전만큼의 성장률을 가져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갭들은 저희가 이제 여름 성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금 더 갭들이 많이 메꿔질 것 같고요. 일단은 24년에는 분명히 관광객이 더 늘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실제로 여행업에 계시니까 네. 더 좀 현실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좀 울산에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사실 이제 울산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도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았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좀 이제 주춤해지면서 울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세요. 예. 이제 울산을 찾는 분들은 크게 내국인과 외국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여행객들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이런저런 도시들을 다 돌아보시고 이제 울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광역시고 산업도시긴 하지만 기존의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관광지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울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국인들은 많으시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 기업체 단체 워크숍이나 해외 출장객들이 울산의 관광지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울산에 오시면 어떤 관광지를 좀 많이 가십니까? 아무래도 울산에 오시면 이제 대표 관광지 위주로 이 관광지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왕 공원이나 태화강 국가정원, 간절곶, 몽돌 해변 이런 이제 울산 12경 위주로 대표 관광지를 주로 방문을 하시게 되고, 요거는 이제 대표 관광지를 방문을 하시되 계절적이나 날씨 요인으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처음 울산을 찾는 분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곳들을 둘러본 후에 반응들이 좀 어떠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울산을 처음 돌아보신 분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랍다. 감동적이다. 예상 밖이다. 네, 울산이 이럴 줄 몰랐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사실 저희가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지만 관광객들이 울산을 돌아보고 받는 느낌은 그 어떤 지자체의 관광지보다도 잘 정비가 돼 있고 서비스 수준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상 밖이다, 놀랍다라는 반응이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아니 그럼 어떻게 울산을 예상하셨는지. 노잼 도시란 오명도 저희가 한때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꿀잼 도시로 좀 나아가자 여러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예전과 비교했을 때 카드 사용액 몇 % 늘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저효과 탓도 있을 테고, 실제로 울산이 어떤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울산 하면 또 이제 기성세대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산업도시로서 많이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찾아보면서 통계적으로 참 놀란 게 뭐냐면 울산에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세대가 몇 살쯤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의
예, 관광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20세에서 29세 사이가 제일 많이 그래요? 방문을 하고 예, 계세요. MZ 세대. 예, 여성 남성 비율 했을 때 20에서 29세가 가장 방문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예. 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기성세대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그 MZ 세대 20에서 29세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대한 산업 이미지 도시라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런 말은 관광지에 오는 관광턱이 조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을 가든 뭐 경주를 가든 울산을 가든 어떤 울산에는 볼 게 없어 알까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로서 그냥 방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의 그 개별적인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미 입수를 해서 아 울산 가면 대항만 가서 출렁다리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재밌는 예가 얼마 전에 그 고래 문화마을 옆에 위쪽에 그 웰즈 판타듐이라는 걸 오픈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저 미디어 아트 영상관 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오픈한 지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인스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구전 효과를 통해서 많은 MZ 세대들에게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인스타에서 또 퍼나르는 식으로 많이 구전이 돼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더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세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울산의 그 산업도시 이미지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 서울 너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국에는 못 나가보고 그러다 보면 어딜 가겠습니까? 안 가본 데를 가봐야 안 될거 가본 데 간다. 해외여행이라든지 항공료도 다시 또 비싸져가지고 울산으로서는 기회다. 안 가본 데 가시니까 그런 말씀 주셨는데 통계를 이야기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도 뭐 전통적인 뭐 울산 12경 중심으로 많이 간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실제로 어디를 많이 갑니까? 통계로 보면. 통계로 보면 뭐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예. 요즘 가장 울산에서 핫한 플레이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핫플이 어디냐? 예. 글쎄요,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양양이 난리잖아요. 서피 비치. 예, 서퍼들의 뭐 천국이다 하는데. 예. 저는 진화 해수욕장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화가 좀 핫플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진화가 요즘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퍼에 또. 예. 서퍼로도 그렇고요. 진화에 지금 야간 관광 특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선도가 들어왔습니다. 명선도. 제가 그 명선도를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토요일 날 한 2만 명 정도가 7시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토요일 들어가시더라고요. 하루에 2만 명이 예, 찾아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화해수욕장이 뭐 우리가 여름이니까 많이 방문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퍼들이 와서 진화해수욕장이 굉장히 바다가 평이하거든요. 기초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이게 예. 서핑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낮에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밤 7시 이후에 명선도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 7시 정도에 명선도를 또 들어가세요. 그 말은 뭐냐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선도나 지금 진화해수욕장에 가보면 편의점 같은 것을 방문을 해보면 한참 줄을 서야 돼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관광지, 관광 콘텐츠 하나가 동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아하. 뭐 그런 정도의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 우리 그 김교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대왕암, 간절곶 이런 데를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진화해수욕장, 그다음에 일산도 많이 갔습니다. 일산해수욕장도 지금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성수를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승포 고래문화 특구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양 같은 경우는 자수정 동굴 여름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6월달 통계로 봤을 때는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울산 관광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울산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지 유입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손동열 울산문화관광재단 팀장 그리고 울산 인바운드 여행사 김기호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울산의 관광객 유치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울산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하고 더불어서 6월 1일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왔어 울산이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울산에 오시는 관광객에게 모바일로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교통 정보라든지 예. 그다음에 관광지 지금 어디가 핫플인지 아까 명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관광지의 할인 정책입니다. 아하. 이거 관광 패스를 만들어서 가격을 조금 더 할인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도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울산시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 택시, 그다음에 시티 투어 이런 것들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고요.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김기호 대표도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울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여행사나 관광 호텔 업체가 여행객들, 관광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외국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면 관광지나 식당을 방문하게 되시면 3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8인 이상인 경우에 1박에 한해서 1만 원씩 3박까지 최대 3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당일 같은 경우에도 버스비를 뭐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했던 뭐 인센티브 정책이라든지 이게 실제 여행업계에 효용성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원 정책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센티브 정책은 실제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울산시의 인센티브 정책은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울산시의 인센티브 정책은 저희 현업에 종사하는 여행사들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게 현장의 요구사항을 그래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 단체 여행객이나 개별 여행객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우리 울산이 아닌 타 지역 여행사들이 대부분 지원해서 받아가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도 가능하게 돼 있군요. 지금 네네, 울산 여행사가 그렇습니다. 아니어도 받을 수 네. 있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울산의 우리 여행업체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돼서 그쪽으로 우리 울산 업체가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인센티브 말고도 좀 울산시에서 좀 지자체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뭐 지원책들, 정책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울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광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든가, 뭐 마이스 사업, 뭐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가, 뭐 기타 홍보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관광 마케팅 부분이 뭐 저희가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컨텐츠가 한 방을 터트려 주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요. 울산시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울산 관광 이야기하면 꼭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할 수밖에 없는데 체류형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을 관광하는 분들도 밤에 잠은 다 경주나 부산 가서 주무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체류형 관광 관련 대책 좀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뼈아픈 질문입니다. 사실 그 관광객이 오면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은 뭐 와서 소비를 하고 가시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6시간 정도를 관광객들이 울산에서 머무르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길어진 건데 그전에는 한 4시간 16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데 그렇다고 하는 말은 식사를 안 하시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전에 명선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진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한번 머물러 본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진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서프 기초 교육 받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3시간 교육 받고 나면 어떻게 좀 배고파지지 밥 않습니까? 먹어야 되죠. 예. 바다에서 놀았으니까. 그럼 3시간 하고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됩니다. 그 인근에 카페나 이런 데가 요새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이 생겼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또 시간이 가겠죠. 그러다 보면 또 명선도 7시 시작하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 콘텐츠를 봐야 되니까 그럼 7시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명선도에서 한 1시간 정도 구경하고 나오면 시간이 8시, 9시가 되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타지에 오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1박 정도를 진화해수욕장 근처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떤 지자체나 많은 울산시의 관광 관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계속 형성을 해준다 그러면 뭐 돈을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숙소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울산 숙소 자체도 부족합니다만 우리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모텔 업계를 뭐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울산의 주요 관광지들 가면 모텔은 참 많아요. 그러나 뭐 리조트급, 호텔급에 참 내가 예약해서 가고 싶은 숙소는 잘 없다는 느낌 관광객들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 뼈아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숙소 문제가 사실 그게 고질적인 지금 울산 관광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숙소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내에 있는 이런 3세급 이상 호텔들은 대부분이 비즈니스 호텔들입니다. 시내 위치에 있고. 예, 출장자들을 위한 호텔들이고요. 근데 가격 경쟁력은 뭐 부산이나 경주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폭넓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리조트급 호텔들도 있어야 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호텔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대별로 그런 다양한 형태의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펜션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잠재성이 보여야 그런 그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숙소 문제도 있지만 그 숙소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화해수욕장 예를 들었는데 진화해수욕장의 근처에서 만약에 성수기 되면 숙박지를 구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요. 그때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성수기가 되면 이게 뭐 항공기 좌석이 오른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러면 사실 대안을 드려야 돼요. 진화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보를 얻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그 외부인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아까 울산 여행 앱 와라 울산이라는 예. 거 안에 보면 숙박지를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민간하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를 조금 더 울산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근데 요즘에는 예. 사실 민간 업체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호텔 예약 앱을 이용해서 굳이 내가 울산에 왔는데 그런 앱이 있어 다운받고 그걸 잘 쉽게 이용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아하. 1박에 지금 3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실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게 홍보나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실제 1박에 3만 원 정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지원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프로모션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가 아, 그렇죠. 프로모션이 되겠군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실제 울산에 여행 오신 분들 네. 숙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울산의 숙소가 호텔이 부족한 건 사실 뭐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텔은 부족한데요. 특히나 관광지 주변에 이제 호텔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 같고요.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울산은 비즈니스 호텔이 대부분이고 시내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호텔들이 많아요. 같은 가격에 굉장히 좋은 시설과 아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호텔인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수기 때는 경주든 부산이든 어디든 호텔이 다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호텔 가격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희 울산이 좀 더 마케팅을 잘한다면 경주나 부산으로 오신 우리 관광객들을 우리 울산에 주말에 호텔로 끌어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일부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당혹함을 넘어 분노까지 우리 관광객들에게 자아냈는데 울산은 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 물가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울산의 전체적인 물가는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관광 물가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갔을 때 관광 물가는 사실 울산만큼 또 저렴한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울산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관광지가 우리 지역 주민과는 다르게 뭐 가격을 높게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그 노포 가이드북을 따로 제작해서 인기를 크게 끌었던 적도 있어요. 울산도 그런 맛집들을 찾아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울산 관광에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킬러 콘텐츠. 글쎄 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울산에 한 방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우리 어떻게 좀 보시는지. 뼈 아픈 질문들 많이 하시네요. 예. 그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앵커 콘텐츠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 시장님께서 태화강 쪽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시드니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디자인 공모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하죠. 도시를 가면 도시를 상징하는 그 관광물이나 뭐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많은 투자가 수반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킬러 콘텐츠라고 하면 사실은 명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킬러 콘텐츠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대항암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킬러 콘텐츠로서 뭐 안 그래도 대항암 많이 오시지만 그 킬러 콘텐츠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고 예를 들면 동부 쪽에서 지금 케이블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영남 알프스의 케이블카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 좋은 킬러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곳에서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게요. 말씀하셨지만 이 킬러 콘텐츠라는 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서라도 좀 뭔가 나올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킬러 콘텐츠가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네, 울산에 사실 울산 관광의 컨텐츠는 사실 이제까지 주로 대부분 이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가 대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이게 자연을 바탕으로 컨텐츠라는 게 사실 이제 울산이 굉장히 예쁜 곳도 많고 자연 환경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연 환경의 규모나 또는 참신성의 면에서 사실 새로운 컨텐츠를 자연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자연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개발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도보 여행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양한 연령층이나 또는 날씨 영향이나 계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실은 이런 여행 관련한 컨텐츠가 울산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좀 더 자연과 연계된 어떤 실내 관광지 컨텐츠나 좀 더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의 자연이 참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라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얘기는 곧 홍보가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보 차원에서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십니까? 홍보 네.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어떤 한 가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울산은 사실 저희가 산업 수도로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 왔지만 그 산업 수도라는 이미지가 사실 너무나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를 저희가 거기에 더 씌우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울산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을 아주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울산이 관광 도시로서도 또 꿀잼 도시로 예. 각광받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짧습니다. 이게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니까 참 재미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울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동열 팀장님. 네, 우리 뭐 김기호 대표님께서 오늘 굉장히 뭐 네. 많은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울산이 산업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관광 쪽에도 그런 이미지를 많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뉴욕에 가면 그 뉴욕의 I love 뉴욕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뉴욕하면 이제 딱 생각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이 관광과 관련돼서 그런 브랜드 이미지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옆에 있는 저기 부산을 보니까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로건이 지금 보면 play, 그다음에 work, 그다음에 live예요. 예, 여기서 일하고 그다음에 즐기고 살자 뭐 이런 예.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울산도 지금 사실은 그런 이미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울산을 즐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 어깨 맞춰가면서 또 관광을 즐기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이미지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좀 더 신경 써 보자. 예. 자, 우리 김기호 대표님. 네. 예.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울산은 재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기대 없이 울산을 방문하셨던 우리 관광객분들이 한번 오시고 나면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울산을 다 돌아보기 힘들 만큼 울산 가볼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울산은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인데 저희가 이걸 알리려고 하면 일단 우리 울산 시민분들이 먼저 우리 울산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울산이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구석구석 돌아보시고 울산을 많이 아껴주셔야 우리 울산이 관광지로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울산의 관광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울산이 관광지로 더 좋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울산에도 가볼 만한 관광지, 여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울산에서 보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